거절당한 순간 영업은 시작된다. 엘머 레터만 지음, 유광선, 최강석 옮김, 와일드북 출판사. 기회는 순식간에 찾아온다. 타자가 홈런을 날리기 위해서는 날아오는 공을 완벽한 타이밍에 쳐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타격력도 필요하지만 정확한 타이밍에 볼을 때리지 않으면 홈런을 쳐낼 수 없다. 마찬가지로 판매에서도 적절한 타이밍이 필요하다. 이미 앞서 언급한 방문 판매를 하는 사람은 적절한 타이밍에 가격을 제시하지 않으면 판매를 성공시킬 수 없다. 어떤 설득도 적절한 타이밍에 이루어져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건 바로 고객이 요구하는 순간이다. 세일즈맨은 그 타이밍을 선택하는 것이다. 즉, 세일즈맨이 의도한 타이밍이지만 고객이 선택한 것처럼 느끼도록 해야 한다. 특히 마무리 타이밍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고객이 구매할 것인지 말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이 마무리에 달려 있다. 결정의 순간이 오면 때가 되었다는 흐름을 감지하는 것도 타이밍이다. 지금까지 얼마나 고객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설명을 했는지, 고객이 세일즈맨을 만나기 전보다 상품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는지,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세일즈맨을 만나 유익한 점이 있었는지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구매 의지를 확인하고 있을 것이다. 이 마무리란 반드시 계약서에 서명하고 결말을 짓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다른 특정 시간에 가장 바람직한 것을 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때로는 긴 안목으로 영업을 하고자 할 때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이익의 희생을 감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믿음과 상품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면 뿌려진 씨앗은 풍성한 수확을 보장해 줄 것이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적절한 타이밍을 유연하게 적용함에 있어 버크셔 생명보험의 CEO 해리슨 엠버의 일화를 소개하려고 한다. 그는 35년 동안 보험 판매와 직원 교육에 전념해온 인물이다. 그는 교육을 위해 자신이 보험업계에 발을 들여놓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 시절에 겪었던 일들을 빼놓지 않고 들려준다. 왜냐하면 교육생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판매의 법칙이 잘 들어있기 때문이다. 나는 아이오와 대학에 있는 아이오와시에서 생명보험 영업을 하고 있었다. 영업을 시작해 세 번째 계약을 한 것은 대학 화학과 교수였다. 나는 월요일 이른 아침에 그를 찾아갔다. 조교가 연구실로 안내했을 때 교수는 옆에 딸린 작은 실험실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다. 양해를 구하고 잠깐 나를 만나러 나온 교수는 호의적인 태도로 대해주었고 보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학생 못지않게 젊었던 나는 회사에서 배운 대로 상품에 대해 설명했다. 10여 분에 걸쳐 암기하고 있던 설명을 마치자 교수는 의자에서 일어나 실험실에 있는 학생들을 둘러보러 방을 나갔다. 그러고는 다시 돌아와 의자에 앉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대학 시절 심리학 과목을 수강했었는데 대부분 사람은 완전히 같은 내용이더라도 7번은 들어야 이해한다고 배운 것이 생각났다. 나는 설명을 3번이나 되풀이했다. 그는 세 번째로 일어나 방을 나서더니 실험실을 둘러보고 돌아와 의자에 앉은 뒤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무렵 나는 피곤해졌고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7번이나 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몇 분 동안을 조용하게 앉아 있었다. 마침내 교수가 물었다.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나? 그러자 나는 가방에서 신청서를 꺼내며 말했다.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생명보험 신청서라는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교수는 보험금과 보험료에 대해 묻더니 그 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펜을 집어들고 신청서에 서명을 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건강진단 문제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졌다. 다음 주 토요일에 진찰을 받을 수 있나요? 그날은 월요일 아침이었다. 오늘 바로 진찰을 받을 수는 없을까? 교수가 물었다. 하지만 수업 중인데 외출해도 괜찮으신가요? 보험료를 납부하려면 계속 강의를 해야겠지. 그리고 이 보험 계약을 해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면 왜 지금은 안 되는 건데? 나는 곧장 전화를 걸었고 그날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나는 진찰이 끝날 때까지 의사의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의사가 진찰을 마치고 나와서 신청서와 진단서를 건네주며 교수의 몸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하면서 교수에게 회사가 인정하는 최고일까지 계약이 가능하다고 말해줬다. 두 사람은 다시 교수의 연구실로 돌아왔다. 교수는 언제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물었다. 보험 증서를 드린 다음에 라고 말하자 교수가 항의하듯 말을 했다. 왜 지금 돈을 지불하고 끝내지 못하는 거지? 네, 좋습니다. 나는 교수에게 분기별로 납부하는 방식의 보험료 액수를 제시했다. 하지만 나는 항상 1년치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연간 보험료를 받아가지 그래. 나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하고 거래는 그 자리에서 말끔히 완료되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나 대신에 그 지역을 담당하게 된 후배 사원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추가 계약을 했다고 한다. 교수는 후배 사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당신에게 이 보험 계약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엠버라는 그 친구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교수는 그 사람만큼 계약하자고 강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나는 더 완고해져서 요구를 안 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졌죠. 나를 그렇게 돌변하게 만들 만큼 그는 똑똑했어요. 그가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해는 했지만 결국은 내가 내 보험을 팔게 됐지 뭐요. 하고 밝게 웃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겠지만 타이밍 기술을 잘 보여준다. 엠버는 상담이 마무리되어 간다고 생각했을 때 고객이 스스로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고의적 지연을 선택했던 것이다. 판매 기술에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어느 판매 활동에나 해당된다. 팔 의욕이 없어 보이는 세일즈맨에게 오히려 구매욕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 기술이 위에 설명한 사례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기술은 판매의 성공과 관련이 매우 깊다. 성공적인 세일즈맨이라면 누구나 이 원칙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고 관성과 자극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이 원칙을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도 있다. 어떤 사람은 가장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설득해야 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엠버와 같은 방법으로도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다. 타이밍이란 적절한 순간을 포착하는 일이다.
동시에 서로에게 득이 되는 순간에 망설임 없이 올바른 답을 내놓는 신속한 사고가 필요한 일이다. 거절은 귀에 담지 마라. 세상에 완전 무결한 인간은 없다. 우리는 어딘가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나는 가끔 귀가 먹어 고통을 받는다. 아니면 축복이라고 해야 할까? 정확히 말하자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시민성 부분 귀머거리라고 부르는 증상을 앓고 있다. 우스운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내 귀는 노라는 단어를 잘 듣지 못한다. 또한 됐습니다 라든가 많이 있거든요 라는 말도 들리지 않는다. 처음 3번의 부정적인 말은 들리지 않아 전부 귓등으로 흘려버린다. 오히려 전혀 말을 하지 않은 것보다도 더 나를 자극하지 못한다. 4번째 노라고 했을 때 귀에 약간의 진동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것은 나에게 일종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즉, 말씀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당신의 설명을 좀 더 들어보고 싶군요 라고 들린다. 이것이 바로 노가 나에게 의미하는 메시지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내가 진정한 세일즈맨이라는 확신을 하게 된다. MBC 방송국의 초보자 노래자랑의 프로듀서 테드 맥은 이렇게 말한다. 거절로 인한 충격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것이어서 이 말을 듣게 되면 자신을 돌아보고 약점이나 결점을 극복한 뒤 전보다 더 유능한 사람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노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 사람은 오랫동안 낙담할 수도 있지만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극을 받아 더 강해진다. 고객의 노는 하나의 신호다. 취급하는 상품의 장점을 더 알려주고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는 신호이다. 세일즈맨은 상품의 장점이나 기능을 과장하거나 부풀려서는 안 된다. 고객에게 주의를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야 한다. No 혹은 같은 물건이 있는데요 라는 말은 당신의 그릇된 설명에 과장되게 표현한 것일 뿐이다. 이는 존재하지 않는 장점을 늘어놓거나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존재하는 장점이나 혜택, 즉 유리한 점에 대해 반복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은 정직하고 필요한 판매 전략이다. 최종적으로 노가 주어졌고 고객이 번복할 것 같지 않은데도 판매에 에너지를 쏟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상품의 장점이나 좋은 기능을 충분히 설명하고 고객도 충분히 파악했음에도 구매 의사가 없을 때는 미련 없이 물러나야 할 때도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일이지만 깔끔하게 물러나야 할 시간인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감히 영업은 거절당했을 때 시작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첫 번째 거절보다는 두 번째,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거절에 더 많은 설명을 듣고 싶다는 고객의 마음이 담겨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 노를 예스로 이끌어낸다는 것은 고객이 마음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고객이 마음을 정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 판매 기술의 핵심은 고객에게 상품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되 이를 세일즈맨이 가공해낸 것이 아님을 느끼게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황한 설득이 없어도 고객이 상품을 믿을 수 있어야 하고 믿음을 실행할 자신감을 가져야만 구매 행동으로 이어진다. 판매는 세일즈맨이 고객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것이지만 고객은 이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최종적인 거절, 즉
마음을 되돌리기 불가능해 보이는 거절을 당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특정 상황이나 특정 장소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다른 고객은 네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고 상황이나 장소가 바뀌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과 때문에 낙담할 것이 아니라 성공하지 못한 자신의 노력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다. 낙담. 이것은 세일즈맨의 사전에는 없는 단어이다. 하나의 거절은 다음 고객을 향한 판매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어려움과 부정적인 대답을 들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내는 성공을 쟁취한 많은 사람을 떠올리곤 한다. 훌륭한 세일즈맨의 본질은 낙담하지 않는 사람이다. 원래는 고객의 단호한 거절은 가치 있는 경험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그리고 모든 세일즈맨은 거절을 경험한다. 하지만 아무리 예스가 희미하게 들리더라도 그것을 달아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거절이라는 벽에 갈라진 틈으로 새어나오는 첫 번째 신호를 포착해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 책은 전 세계 7천만 부 판매된 아마존 최장기 베스트셀러죠. 내용을 보면 영업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도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각 장마다 코칭 질문이 있는데요. 자신의 기존 영업 방식을 돌아보고 분석하는 질문에서부터 보다 확장된 사고를 가능하게 만드는 개방형 질문들까지 있습니다. 잘 활용하신다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영업 스킬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 같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머무는 글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낭만 독백이었습니다.